네이버에 쳐도 안 나오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거는 네이버에 치면 나온다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자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상관없습니다. 앞에 영상이 뭐였냐면 백화점 명품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입지 조건이 가장 완벽한지, 최적의 입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어떤 구조로 돈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화점 명품 구매 대행을 가지고 세팅하는 거에서부터 판매 활동을 하고 정산 받는 것까지 어떤 플로우로 진행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업무 플로우를 좀 쪼개봤습니다. 이거를 자, 일단 세팅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을 등록하고, 그럼 주문이 수집된다. 판매가 됐다는 뜻이죠. 수집한 주문 갖다가 우리가 주문 이행해야죠. 고객님한테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완료됐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판매가 완료됐을 수도 있고, 고객 CS가 입력됐을 수도 있고, 교환이나 반품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플랫폼에 정산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정산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비용을 처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납세까지. 자, 그러면 세팅 단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 처음 시작한다 생각하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사업자 등록하겠죠. 자,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플랫폼 입점이 있어요. 자, 여기 세팅 단계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이랑 통신 판매업 신고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거죠. 네이버에 쳐도 안 나오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거는 네이버에 치면 나온다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랫폼 입점인데 어떤 플랫폼이냐? 머스트잇, 반란, 트렌비, 리본즈, 필웨이 이런 이제 명품 전문 플랫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픈마켓 있잖아요. 뭐 11번가, 롯데온, 뭐 G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오픈마켓이고, 요거는 이제 명품 전문 플랫폼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열거한 것들은 뭐냐면 몸자가 유의미하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플랫폼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요게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해야 돼요. 상품 등록을 하는데, 자, 우리가 백화점 명품 구매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폭격기 사관학교라고, 여기가 지금 백화점 폭격기 사관학교, 백화점을 폭격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하는데 어떤 상품 등록하느냐. 자, 백화점 1층에 가면은 있는 S급 브랜드들, 그리고 2층에 가면 뭐 A급, B급 브랜드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브랜드들에 있는 그런 상품들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카테고리로는 자, 텍스타일, 자, 방또, 트윌리, 스카프, 또 목도리 이런 것들 텍스타일, 그 다음에 SLG, 스몰 레더 굿즈, 소자파들, 카드 지갑이랑 뭐 장지갑, 반지갑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 레더 굿즈, 레더 굿즈는 주로 가방류, 클러치백, 숄더백, 토트백, 크로스백, 백팩, 뭐 슬링백, 범백 뭐 이런 것들 다 LG 레더 굿즈. 그 다음에 액세서리는 하이 주얼리가 있고 패션 주얼리가 있어요. 그리고 패션 주얼리 위주로 한다. 어떤 게 있냐? 브레이슬릿, 넥클리스, 이어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헤어 액세서리도 헤어 액세서리. 자, 요런 것들 위주로 먼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시즌 상품 있잖아요. 시즌 상품은 취급 안 합니다. 알록달록하고 막 쨍하고 그런 색깔들. 이 시즌 상품들은 재입고가 잘 안 돼요. 쨍한 것들은 분명히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이 피가 붙고 뭐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재고 없이 가는 게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입해가지고 피를 많이 붙여서, 예를 들면 시장에 있는 매물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를 막 20%, 30%, 40% 이렇게 붙여서 팔 수도 있겠지만, 시즌 상품들이라는 건 매번 새롭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시장에 있는 매물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 내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비되는 표현이 클래식 라인입니다. 클래식 라인들을 먼저 취급을 하고, 뭐든지 하이엔드 명품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고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제일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건드려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어디냐면 벨트, 의류, 신발, 모자 이런 것들. 자, 왜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느냐. 자, 이런 것들이 방또, 목도리, 또 뭐 지갑, 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이 반품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상품의 하자 빼고 얘들이 반품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단순 변심,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심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반품이 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사이즈다. 얘들은 다 원 사이즈예요. OS. 얘들은 사이즈가 있다. 벨트도 사이즈가 있고 의류도 사이즈. 이런 것들은 제품이 마음에 들지만 사이즈 때문에 반품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제품이 마음에 들면 반품이 안 되는 애들이, 처음 접근하실 때는 요 카테고리를 먼저 접근을 하시라. 그럼 브랜드는 어떻게 하냐? 백화점 1층에 있는 것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고야드, 반클리프 앤 아펠, 까르띠에, 불가리 뭐 등등. 근데 제가 아까 하이 주얼리도 처음에 건드리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근데 까르띠에나 불가리, 반클리프, 아르펠 이런 것들은 하이 주얼리니까 이건 일단은 빼고,
먼저 패션 주얼리 먼저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 주문이 수집된다. 주문이 수집된다는 건 뭐냐면은 고객이 결제를 했다. 야, 내가 이거 살 테니까 보내. 결제했다. 자, 그럼 주문 수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상품들이 어떤 옵션이 몇 개가 주문이 들어왔는지가 내가 확인이 되잖아요. 어떻게 알림이 오냐면 문자, 뭐 카톡, 메일, 그리고 안 오는 데도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봐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따라 달라요. 이게 자체 알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판매가 되면은 각종 알람들이 오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재고 유무를 파악합니다. 재고 유무를. 요거 댓글로 질문 주신 내용인데 재고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더라고요. 재고 유무를 먼저 파악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사업 특성상 재고를 안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먼저 올린 다음에 판매가 되면 백화점 가서 그때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재고 유무를 파악을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실시간, 백화점의 실시간 재고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게 품절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브랜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떤 지점에 재고가 있다 없다 정도는 이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셀러와의 교신, 연락해서 물어볼 수 있죠.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200번 가다 보면 연락이 되는 셀러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여기서 확인하는 거고, 또 어떤 브랜드는 고객센터에 콜 때리게 돼 있어요. 콜을 하면 알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경우고, 알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직접 가야 되는 경우. 자, 공식 홈페이지 자체에 아예 이런 정보를 안 주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브랜드 어떻게 직접 가야 되잖아요.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브랜드는 나중에 좀 이렇게 다른 브랜드들 먼저 하고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주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재고가 있고 어디 있는지 파악된 것들은 주문 이행 해야죠. 그럼 이제 주문 이행 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제 백화점 가는 거지. 이제 필드 플레이예요. 필드 플레이. 뭐 한 10시나 11시쯤 움직여서 3시간 정도 바잉 작업을 끝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있는 곳으로 입고를 시키고, 뭐 집이든 사무실이든 입고를 시키고 출고를 시킨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뭐 택배나 퀵 때에 따라서 배달도 한다. 직접 배달,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고객한테 보내드린다. 세팅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하고 주문 수집이 되면 주문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주문 이행을 하고 출고를 한다. 출고를. 그러면 이제 완료 및 관리. 그러면 이게 이제 출고가 됐잖아요. 내 손을 떠났잖아. 출고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장부 작성. 딱 이렇게 몇 월 며칠에 뭐가 나갔고 어디서 샀고 카테고리가 뭐다. 쭉쭉쭉 쌓이는 거죠. 이렇게 쭉 쌓이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판매 금액에서 빼기 플랫폼 수수료 빼기 상품 원가 빼기 배송료 빼기 뭐 부가세까지 장부에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익이 나온다. 그럼 요 장부에 어떤 한 열은 이익이겠죠? 요거 합계가 되면 내가 얼마 벌었는지 나오겠죠? 그러면 요 장부에 따라서 정산이 잘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적합하게 사업상의 비용을 처리를 하고 납세를 하고 하면은 이제 한 사이클 영업 활동이 마무리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플로우대로 가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세팅을 하고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 이런 기본적인 네이버에 나온 것도 말 안 하고요. 자, 여기 이거 뭐야, 비용 처리 납세 이거 네이버에 치면 나오잖아요. 세무사랑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거 얘기 안 하고 나머지 네이버에 치면 안 나오는 것들. 자, 제가 입점해서 매출 일으키고 있는 플랫폼 네이버에 치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할 때 어떤 거 위주로 해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텍스타일, SLG, LG, ACC. 왜? OS니까, 사이즈가 없으니까. 좀 디벨롭이 됐다, 여기서 경험치를 좀 쌓았다, 그러면 벨트, 의류, 신발, 모자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판매 활동 하다 보면 CS 경험도 쌓이고 고객이랑 소통도 해본 일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좀 내공이 쌓일 거란 말이죠. 알림을 보고 재고 파악해서 주문 이행 여부를 결정해서 그 다음에 주문을 이행을 한다. 주문 이행하는 것은 뭐냐면 사서 보낸다. 올리고 팔리면 사서 보낸다. 올리고 팔리면 사서 보낸다. 이 주문 이행 시간은 제가 저녁에 대보고 다 해봤는데 이때가 제일 좋아요. 11시에서 11시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 정도 안에 다 끝내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및 관리 정산 요까지. 자, 이 플로우인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 상품 등록은 이거 완전 디지털 노가다거든요. 디지털 노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플랫폼에 입점을 했고 각각 10개의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면 이걸 1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100번. 이만한 노가다가 또 없죠.
그래서 이걸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과 API 연동돼 가지고 이제 호환이 되는 10개의 상품을 10개의 플랫폼에 등록하더라도 10개의 상품을 한 번씩 해서 10번만 딱 등록하면 각각 한 번씩만 하면 10개 플랫폼에 등록한 효과가 되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방넷이랑 또 한 개 요거랑 두 가지 써봤는데 그러니까 많이 써보진 않았죠. 둘 중에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름이 위즈파스타거든요. 솔루션 위즈파스타인데 뭐 제가 이거랑 관련 없어요. 한 달에 50만 원부터 한 800만 원까지 막 그 금액대가 월 결제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등록 가능한 상품 수랑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제일 저렴한 거 쓰긴 해요. 그걸 써도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자, 플랫폼은 뭐냐면 플랫폼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판매할 물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들고 나와서 매대가 없어가지고 매대를 돈 주고 빌렸어요. 그 매대를 빌려준 사람이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집 앞에 근처에 요 골목에다가 매대를 이렇게 내놨는데 이 사람이 저쪽에 건너편 길로 가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내 매대가 잘 보이게끔 뭐 이렇게 뭐 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좀 멀리서도 잘 보이게끔 해주고 저쪽에 이제 이쪽으로 올 일 없는 사람들도 가가지고 막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받죠. 내가 손님 데리고 올 테니까 하나 팔릴 때만 돈 좀 주라. 줄게. 하나 팔리면 얼마씩 줄게. 손님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약속을 하니까 얘가 지 돈을 써가지고도 막 손님 데리고 와. 지금 가서 이거 사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쿠폰 좀 붙여드릴게요. 좀 할인해드릴게요. 이제 내가 돈을 주기로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매대파리가 이제 손님들한테 지 돈 써가지고 막 쿠폰 붙여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매대를 빌려주고 손님을 데리고 오고 하는 이게 플랫폼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수수료인 거예요. 플랫폼 수수료. 이 플랫폼별로 이제 공시하는 수수료가 다르거든요.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를 플랫폼별로 다르게 적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플랫폼별로 내 판매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플랫폼에서 장사가 잘 되라고 지 돈을 쓰면서까지 손님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지가 나한테 받은 돈을 다 주머니 안 넣고 그중에 일부를 쓰면서 손님한테 쿠폰 붙여드릴 테니까 사러 오세요 해가지고 데리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끔씩 이럴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쿠폰을 이만큼 붙일 테니까 니도 하는 김에 좀 쿠폰 써라. 그래서 같이 조금씩 해가지고 손님 데리고 오자 막 이러는 거야, 플랫폼이. 그래서 내가 알았다 했지. 그러면 뭐냐면은 그 순간은 뭐냐면 공시된 플랫폼 수수료가 변경되는 순간인 거예요. 플랫폼이 자기들 마진 안에서 쿠폰을 붙이다가 하다 보니까 내 거 마진도 건드리고 싶은 거지. 손님 더 데리고 오게 하고 싶으니까. 그럼 너도 좀 써라 해서 나도 쓴다, 오케이 해서 이제 플랫폼의 수수료라는 건 이렇게 좀 유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계산을 하고 정책 같은 걸 놓치지 않고 판매 가격을 잘 책정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등록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작업들을 플랫폼별로 막 상품별로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거를 얘가 해결해 주더라. 얘가 어디까지 해결해 주느냐 하면은 플랫폼별로 수수료를 반영해서 가격을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고 상품 등록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시간도 드라마틱하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주문 수집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각계적으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문 수집이. 그거에 대해서 요 페이지에서만 접속해주면 요 페이지에서 다 확인이 된다. 그래서 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주문 이행은 어차피 필드 플레이니까 제가 뛰는 거고 위즈파스타 도와줄 건 없고 장부를 작성할 때 있어서 또 주문 들어온 것들 취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각 플랫폼마다 주문들이 산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또 취합을 한 곳에 하려는 게 또 어렵거든. 근데 그거를 또 위즈파스타에서 해준다. 그래서 비단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류의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에 힘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더라. 여기까지 보셔가지고 이거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그런 분들이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입지에 위치하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각 단계별로 엄청나게 이 플로우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 단계가 어떻게 네가 해주길래 더 효율적이냐는 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랑 같은 날 올라갑니다. 다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더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몸자였습니다.